와우! 달슨의 라이브! 네, 스페인의 하얀 거인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챔피언이 됐습니다. 정말 뒷심이 어마어마했었죠. 무려 라리가 재개된 다음에 10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한 경기 상관없이 라리가 최강자에 오른 건데요. 이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2017년 이후에 3시즌 만에 다시 한번 라리가 이제 챔피언이 됐고요. 통산으로 따지면 정말 대단하죠. 34번 라리가 타이틀을 거머쥐면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 레알 마드리드는 라리가 통산 최다 우승팀이었는데 2위 바르셀로나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그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참고로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통산 우승의 차이는 8회입니다. 지네딘 지단 감독도 참 우승을 참 잘 만드는 것 같네요. 지난해 초에 다시 복귀했잖아요. 원래 레알 마드리드 이끌다가 좀 잠깐 쉬고 올래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로페테이 감독이 있었고 솔라리 감독이 있었는데 팀이 좀 어려우니까 지난해 3월인가 이렇게 좀 복귀를 했었는데 복귀해가지고 이번 시즌 딱 이제 풀로 한번 하는데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 정상에 지금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단 감독이 다시 한번 이렇게 중심에 서게 좀 된 건데요. 뭐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지단 감독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카리스마, 뭐 그 존재 자체로서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선수들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았죠. 저는 이 카림 벤제마가 왜 레알 마드리드에서 11년 동안 이 대단한 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이번 시즌 다시 한번 본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30 넘겨가지고 만으로 32살인데 정말 아니 그 골대 앞에서의 감각이나 슈팅의 능력이나 이런 거는 또 피지컬이 있는데도 딱 이 부드러움이 있고요. 참 좋은 선수라고 다시 한번 느꼈는데 이번 시즌 19골을 때려 넣습니다. 이러면서 뭐 완전히 라리가 끝난 건 아니지만 리오넬 메시에 이어서 라리가 득점 랭킹 2위에 지금 올라와 있고 그래서 벤제마도 정말 좋은 시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레알 마드리드의 위대한 주장 이 선수도 빼놓을 수 없죠. 세르히오 라모스. 예. 세르히오 라모스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이가 좀 안 믿겨져요. 예. 이 선수야말로 진짜 30대 중반인데 몸의 그 강인함도 여전한 것 같고요. 속도라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피지컬적인 파워 이런 게 유지되면서 여전히 통솔력도 좋고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은 뭐 경기도 33경기나 라리가를 뛰었는데 골이 10골이나 넣었잖아요. 물론 PK로 뭐 전담을 하면서 많이 넣긴 했지만 참 이렇게 공격과 수비의 공헌도가 참 높았던 세르히오 라모스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의 공헌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누구 들 수 있을까요? 골키퍼 쿠르투아도 들 수 있죠. 사실 쿠르투아는 약간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처음에 이제 첼시에서 건너왔을 때 첫 시즌엔 막 야유도 받고 비판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왜 이렇게 실수도 많고 그렇게 잘 못해. 근데 이번 시즌만 놓고 보자면 좀 안정감이 상당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클린시트도 아주 기록적으로 좀 세우면서 이번 레알 마드리드 우승하는데 이 쿠르투아도 도움이 좀 많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이 선수들 말고도 잘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번 꼽아봤는데 근데 이제 좀 못했던 선수들, 좀 부족했던 선수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선수들도 있죠. 일명 레알 마드리드의 답답이 3인방 이렇게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 가레스 베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루카 요비치가 있고요. 또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선수 같은 경우는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다. 아니면 조금 더 해줬어야 되는데 뭐 뛴 양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포인트도 그렇고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가장 뭐 문제가 된다고 할까요? 가장 많은 논란, 가장 많은 화제의 중심이 됐던 선수는 이 3답답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골퍼. 네, 우리 베일 형이 있습니다. 우리 사실 한때는 뭐 작은 형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불렸었던 우리 선수인데 가레스 베일이 진짜 이번 시즌 어려운 시즌 좀 많이 보냈네요. 물론 그냥 가벼운 얘기부터 먼저 하면 요새 참 이 해프닝의 중심에 많이 섰었죠. 왜 그랬대요? 그 이제 경기에 그 리그 재개되고 최근에 이 우승 확정 짓는 경기까지 일단 6경기나 못 뛰었습니다. 못 뛰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있었죠? 저기 이제 선수 대기 의자 이렇게 요새 관중석이 마련됐었잖아요.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알라베스와의 경기 때는 이제 선수들도 마스크 써야 되잖아요. 규 선수들은 왜 이렇게 눈까지 다 가려가지고 이렇게 잘 때 쓰는 거 안대처럼 소리도 이렇게 잠잘 때 들은 거 들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게 실제 완전 콜콜 잔 건지 아니면 자는 척을 한 건지까지 모르겠는데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그라나다와의 경기 때는 그건 뭐예요? 두루마리 화장지예요? 아니면 그 반창고 이렇게 하는 그거예요? 어쨌든 그 동그란 거를 이렇게 쌍안경 퍼포먼스를 경기 보는 거 해가지고 그거 말고도 막 하품하는 모습 막 계속 좀 보이기도 해가지고 그거 갖고도 막 그
베르바토프가 또 한 소리 했잖아요. 아니 이게 뭐냐 프로 선수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뭐 선수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승 확정 직후도 그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이제 막 지단 감독님 이제 슬기로운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막 감독한테 몰려가서 막 행가래 막 치고 있는데 베일은 그냥 살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약간 알듯 모를 듯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약간 있었는데 한 언론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베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우승을 지켜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아니 그럴 때 가서 선수들과 함께 다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래야 되는지 물론 뭐 제가 사진 여러 개 찾아보니까 베일도 이렇게 좋아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해프닝과 묶여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그런 논란들은 계속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뭐 골프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는 하도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들이 이제 지단 감독한테 아이고 베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그만 좀 물어보라고 맨날 어떻게 베일만 얘기해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설들이 있었는데 자 그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야 뭐 그냥 해프닝이라고 치더라도 너무 못 뛰었어요 올 시즌. 네, 베일이 라리가 기준으로 해서 12번의 선발과 4번의 교체 2골 2개 어시스트가 전부였습니다 올 시즌. 네. 경기 출전 시간을 따졌더니 1091분입니다. 90분 경기로 환산하면 한 12경기 뛴 거예요 한 시즌에. 이렇게 놓고 보면 그야말로 그냥 가레스 베일은 이번 시즌 벤치 워머였다.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예. 또 마지막에 6경기는 아예 뛰지도 못했으니까 이게 실제로요 토트넘에 뛰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와서 이번 시즌까지 가레스 베일이 있는 게 7번째 시즌인데 이번 시즌 라리가 기록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있었던 시간 동안 가장 적은 출전과 가장 적은 골수입니다. 그러니까 확연히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가레스 베일의 존재감이 굉장히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단 감독이 자기의 의중,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밝힌 거다. 그럼 뭐죠? 안 쓸 거야. 난 베일 안 쓸 거야. 내 구상이 없어. 그러니 떠나주세요. 떠나줘. 라고 하는 자기 의중을 확실히 좀 밝힌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뭐 두루마리 휴지를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낮잠 뭐 이런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누워 있었던 이런 것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도 미디어들이 뭐라고 하니까 나도 좀 놔둬. 왜 이렇게 자꾸 나 그렇게 신경을 써? 라고 하는 동시에 나도 그렇게 뭐 마음 없어. 뭐 그렇게 뭐 여기 이렇게 있을 생각이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아까 베르바토프도 얘기했지만 베르바토프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도 선수 생활 해봤지만 이거 방법이 하나야. 팀 떠나야 돼.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에게도 그게 좋은 거고 선수에게도 이게 좋은 거야. 서로가 좋게 해결하려면 이적이 답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를 가레스 베일이 떠나는 게 현재로서는 수순이자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하나 있죠. 걸리는 게. 여러분들 뭐죠? 네. 어마어마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 가레스 베일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레알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수입이 얼마요? 이게 얼마 전에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데에서 제목을 베일 얼마나 버나 레알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걸 제가 찾아봤더니 일주일에 9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9억 원 벌고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총 얼마냐 뭐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지금 가레스 베일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1,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9억 원이에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레알 마드리드와 가레스 베일이 2022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얼마 남았지? 2년 남았습니다. 그럼 베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관련법상 어떻게 돼 있냐면 규정상 만약 선수는 뭐 팀이 감독의 뜻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건 그냥 뭐 이렇게 선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부상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선택을 안 해서 내가 못 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도 그냥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하면 주고 포함해서 다 줘야 됩니다. 그럼 베일은 그러니까 떠날 생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9억 잠깐 못 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일은 그냥 있는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선수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9억 버는데 잠깐 그냥 눈 질끈 감으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너무 짧게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 1, 2년 하고 축구 인생 끝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만약에 1, 2년 동안 그러면 내가 그냥 나 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을게요. 그러면 선수는 어떻게 돼요, 베일은? 선수 생명은 실제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 시즌도 얼마 안 뛰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안 뛰고 그냥 돈만 받고 끈다? 그러면 선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렇게 커리어를 정리하게 되면 은퇴한 이후에도 뭔가를 할 때 그게 약간 꼬리표가 되죠.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게 끝내는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선수에게 어쨌든 여러 가지 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9억씩 준다?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예.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재정 압박이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일 같은 경우는 비유럽 쿼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국이 탈퇴를 했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 그 나이 어린 선수 호드리그라든지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세대 교체 어떤 흐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도 뭔가 좀 변화를 주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놓고 보자면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적을 시키는 건데 이적료를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이적료 없이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그 대신 주급에 대한 부담감만 그냥 새로운 팀에서 해주세요. 저 이적료 안 받을 테니까 우리도 일주일에 그렇게 나가는 돈 그건 좀 세이브 합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임대를 보내서 이제 그 많은 주급에 대한 약간 좀 나눠서 공동 부담하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적을 시키되 이적료를 받지 않는 것을 추진했던 게 지난 여름이었어요. 중국의 그 장수였나요? 중국의 이제 클럽들이 그 베일을 좀 데려가고 싶다. 그 대신 이적료가 없으면 우리가 그 정도 주급은 줄게. 하지만 이적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두 개 다 못 주겠어. 그래서 원래 추진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즈 레알 마드리드 이제 회장이 그건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좀 그런데 안 주는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적료를 달라 그랬더니 야 그럼 이적료도 주고 이 돈을 주라고 베일한테?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무산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번 여름에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의 기본적으로 지금 포함을 해서 굉장히 재정적인 압박감이 좀 심해지고 있고, 이 정도로 지단 감독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베일도 좀 마음이 떠난 게 어느 정도 좀 확인될 수 있다면 이러면 레알 마드리드 어떤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부담감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부담감을 어느 정도 질 수 있는 데는 현재로서는 중국하고 중동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팀들에서 서로가 약간 서로 양보해가지고, 물론 중국과 중동도 지금 힘들겠죠. 코로나가 같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적료 받지 않고 뭐 좀 나머지도 좀 줄여주고 서로 이렇게 한다면 약간 해법을 좀 찾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물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이 뉴캐슬의 인수를 완전히 확정 짓고 선수를 좀 보강을 할 때는 가르스벨 같은 카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적료나 주급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그러면 뉴캐슬에 대한 가능성은 좀 살아있다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도 계속 보도도 보시겠지만 토트넘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건너갔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도 리빌딩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좀 선수단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적료가 없다면 그러면 레비 회장이 가서 선수를 데려 전력도 보강을 하고 약간 좀 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지금 좀 처져 있는 상황에서 팀을 좀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계기로도 배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근데 그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저는요. 왜냐하면 레비 회장은 다시 파는 선수를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적료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아무리 그리고 주급을 어느 정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주급에서 얼마나 깎이겠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그 토트넘의 거의 탑에 한참 더 줘야 될 텐데 그거를 레비 회장이 감당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다른 선수 살려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근래에도 그렇고 제 기억에 토트넘이 이렇게 이렇게 키워서 빅클럽으로 보냈던 선수를 다시 자신의 팀에서 은퇴시켰던 선수가 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빅네임이. 뭐 베르바토프도 안 그랬고 모드리치도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하고. 근데 여하튼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해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베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나이가 그래도 만으로 31인데 바로 지금 딱 커리어가 끝날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길게 혹은 선수 이후의 축구의 인생을 좀 놓고 보더라도 골프 하려나? 안 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그래도 이렇게 자기가 쭉 한 시대를 풍미했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베일 입장에서도 잘 마무리하려면 자기가 좀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또 구단도 양보할 건 양보를 해가지고 베일 앞으로도 그래도 축구 선수로 좀 맨날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해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하지만 토트넘은 저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